최근 희망퇴직을 하신 분의 질문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등에 투자하며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하여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보료 폭탄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뉴스를 우선 살펴볼까 합니다. 명예퇴직하여 좌절에 빠진 중년 부부가 건강보험료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건보료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건보료 부담이 커졌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는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국민연금도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연소득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어 건보료를 직접 내야 하니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최근에 인기 있는 월배당 ETF 또는 커버드 콜과 같은 고배당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었나 봅니다.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서 그만큼 건보료가 많이 올라와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결국 배당 투자를 포기했다는 안타까운 내용이네요. 그럼 우선 건강보험에 관련하여 간단히 알아볼까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로 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 등 4대 보험 적용되는 직장인이나 회사 사업주가 해당되고 급여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두 번째로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어서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이고요. 보험료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는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건보료를 전혀 낼 필요 없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러한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알아볼까요? 재산과 연간 소득을 함께 적용하는데요. 과세표준액 9억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무조건 탈락되고 또는 연간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조건에서 과세표준액이 5.4억 원에서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고 건보료도 내야겠죠. 이때 건보료에 부과되는 소득 적용 비율이 다음표와 같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모두 100% 반영하고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사적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따질 때에는 국민연금을 100% 반영했었는데 보험료 계산에서는 국민연금을 50%만 반영하네요. 간단히 예를 들면 국민연금만 연간 2천만 원, 즉 월 167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은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어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지만 건보료는 국민연금 수령 금액의 50%인 연 1천만 원의 7.09%만큼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도표를 이용하여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은퇴 후 국민연금과 배당주 투자로 생활 중인 사람의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을 매월 100만 원, 즉 연간 1200만 원 받고 있으며 또한 배당주에 투자 중이라 배당금은 연 2400만 원 받고 있으며 주택은 재산세 과표 기준 5억 원인 집을 소유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예상되는 건보료를 계산해 보면 국민연금은 50%만 반영한 600만 원과 배당금 2,400만 원을 합산하면 3천만 원이 소득 합계가 됩니다. 그럼 표에서 소득에 부과되는 월 건보료는 약 20만 원이고 재산에서 부과되는 월 건보료는 18만 원을 합하여 매월 내야 하는 건보료 총 합계는 38만 원이 됩니다. 매월 38만 원이면 1년에 456만 원쯤 되네요.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이러한 이유로 건보료 폭탄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 소득이 많을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게 어느 정도의 건보료 폭탄이 될지 알아볼까요? 만약 직장 가입자일 경우 열심히 투자하여 연 배당금이 2천만 원 이상 받게 되면 2천만 원에서 초과된 금액의 7.09%만 건보료에 추가하여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은퇴 후 지역 가입자일 경우 배당금을 연간 1,0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 배당금 전액 모두 건보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은퇴 후 이러한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이 1천만 원 초과될 경우 건보료가 부담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건보료 폭탄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 만약 예금 또는 저축으로 이자 소득이 1천만 원이 넘을 것 같다면 정기예금을 나눠 가입하거나 만기일을 관리하여 1년에 이자가 1천만 원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배당금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분들은 IRP, 연금저축, ISA라는 절세 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세 개의 절세 계좌는 과세 이연되는 계좌이므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절세 계좌들 중 특히 ISA 계좌가 만기 해지 시에 인출에 의한 수익금이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이 절세 계좌들은 모두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의 의미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다의 의미이고 다시 말해 원천 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은 건보료 부과 이력이 없다 라는 문구에서 그럼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네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젠가는 이러한 절세 계좌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열심히 절세 계좌에서 배당주를 모아 경제적 자립 또는 은퇴 후 배당금을 받으며 생활하려고 하는데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심이 들죠. 하지만 세법에는 다음과 같은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이라는 조세 조항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등에 의해 효력 발생 이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ISA에서 나온 배당금도 건보료 대상 금융소득에 적용된다고 세법이 변경되더라도 이 소급 과세 금지 원칙에 의하여 그 이전에 가입한 ISA 계좌는 걱정할 필요 없겠죠. 특히 배우자가 있는 분이라면 더 큰 절세 또는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절세 계좌 3총사를 부부가 각자 만들어 관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현명한 절세와 건강보험료 절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